가족들이랑 베트남 가려고 인천공항에 나갔습니다. 지금 거의 3년 만에 가는 거라서 되게 다들 기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도 이번에 나름대로 좀 큰 마음을 먹고서 가고 있습니다.みんな降りた10分後ぐらいに爆発音上がってたんで、あと少し遅かったら危なかったなぐらいですね。 그걸 확 잡아당기고 비명 같은 소리가 확 난 거죠. I knew it was not just normal turbulence because the masks came down, and that's when the panic definitely started to set.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커다란 그런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흔히 친구들끼리 술 한잔하면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 죽을 뻔한 위기 있었어? 그럼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거든요. 튀르키예로 어머니랑 단둘이 이제 간 여행인데,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이번 여행이 좀 꼈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머니도 이제 이번 여행 뭔가 잘못 온 것 같다. 2022년 7월 여행을 마친 박건희 씨는 어머니와 함께 튀르키예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좀 탄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엔진에서 뭔가 문제가 있긴 한가 보다. 승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곧이어 기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이외에 혹시라도 긴박한 상황이 생기면 저희 승무원들의 지시를 정확히 잘 따라주시고 그 외에 사항을 제가 사무장을 통하여. 그래서 이 방송이 나오는 순간 다 아비규환이었죠. 승객 가운데 누군가가 엔진에서 불꽃을 봤다는 이야기도 퍼졌습니다. 비상 상황. 기장은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한국까지 갈 수 없다, 이 비행기로는. 그래서 목적지를 변경해서 이제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국가 안에 바쿠공항에 비상 착륙을 하겠다. 바쿠공항 인근에 다다르고도 비행기는 곧바로 착륙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을 뱅뱅 돌더라고요. 착륙을 못하고 한 1시간 반가량 계속 하늘을 돌았어요. 왜냐하면 기름을 다 버리고 착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승객 220여 명이 숨죽인 채 불안에 떨었던 2시간. 무사히 다친 사람 없이 비행기는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당시 조종사의 침착한 상황 판단과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하게 바쿠공항에 회항했습니다. 엔진에서 불꽃이 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당사는 엔진 제작사가 요구하는 모든 정비 지침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준수해 항공기를 비행에 투입했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그때 느낀 공포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머니랑 저랑 따로 앉았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감이 엄마도 못 보고 죽겠구나.
솔직히 너무 무서웠고 그때 막 유서 적으시는 분들도 계셨고 승객 270여 명을 태우고 활주로를 달리던 여객기가 시드니를 향해 이륙합니다. 고도를 높이던 중 엔진에 이상이 감지됐고 조종사는 회항을 결정합니다. 이번에도 엔진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 비상 착륙했던 여객기와 시드니로 가려다 되돌아온 여객기. 두 닮은 꼴 회항은 과연 우연이었을까? 승객 230여 명을 태운 비행기가 미국 덴버 공항에서 호놀룰루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륙 직후 오른쪽 엔진에 불이 붙었습니다. Mayday, mayday, you just experienced a engine failure, need to turn immediately. 사고가 난 비행기의 엔진 부품들이 곳곳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You could just feel it like boom, and you could hear it, and we started shaking. And we were right on the wing, so I looked out and I could see some smoke coming, and I just knew, you just know something's wrong, something's not right. 해당 엔진은 프렛 앤 휘트니사가 만든 PW4000이었습니다. Boeing says that more than 120 777 jets around the world have been grounded, and it follows advice from the US plane maker after engine failure on a United Airlines flight. Well, I think, Dawn, they definitely suspect that there may be a problem, which is why it has become apparent that Focus is zeroing in on that Pratt & Whitney 4000 engine, which is only used on some Boeing 77 models. It's not on all of them, but clearly there is a desire on the part of Boeing itself and also many of the airlines to ground those planes so that they can all be inspected. 이 중지 명령에 따라 대한항공 역시 PW4000 계열 엔진을 단 보잉 기종 여객기의 운항을 중지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대한항공은 해당 엔진을 사용하는 여객기 운항을 재개했지만 또다시 이 엔진 문제로 석 달 새 2차례나 긴급 회항했던 겁니다. (40여) 년간 항공정비와 안전관리를 맡아온 유희준 교수와 이들 회항 여객기의 엔진 문제를 들여다봤습니다. 연소가스로 비행기 동력을 만드는 가스터빈 엔진입니다. 가스 힘이 얼마나 세냐면 이 터빈을 막 돌려주죠. 터빈을 돌려주면서 나머지 뒤는 뒤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앞으로 비행기가 음속을 높아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 건 터빈에 달린 작은 날개, 터빈 블레이드였습니다. 터빈 블레이드라는 것은 요거예요. 이 터빈 블레이드가 떨어져 나가면서 뒤쪽으로 와르르만 빠져나가면서 덫을 치고 나간 거지. 그러면 불꽃들이 이제 바깥에서 보인 거지. 그거는 굉장히 큰 사고죠. 엔진은 불꽃이 터져도 뒤로만 나가게 돼 있지 옆구리로 김밥 터지듯이 터져 나가면 안 돼. 옆에 엔진을 또 때릴 수가 있고 또 동체 쪽으로 터져 나가면 동체 구멍을 낼 수가 있고. 그렇다면 터빈 블레이드는 왜 깨졌을까? 실제로 이 코팅이 있어야만이 이 재질을 보호해 주거든. 이 코팅이 벗겨지면 열에 의해서 이 터빈 블레이드나 이 터빈 나즐이 깨져요. 터빈 블레이드를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부에 있잖아요. 안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심장처럼 보아스코프 인스펙션을 하는 거야. 4시간 검사하듯이.
그래서 엔진 정비는 돈이 많이 들어요. 1년여간의 운항 중지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재발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각 사고 여객기에 달린 엔진이 추진력 등 일부 사양이 달라 똑같이 점검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코로나 회복과 함께 항공도 급속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에 돈벌이에만 진심이고 안전은 신용만 하는 기업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단의 점검과 그에 따른 조치를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국토부는 문제가 된 PW4000 계열 엔진이 탑재한 국내 비행기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39대 가운데 21대의 엔진 터빈 부품에서 미세 균열을 확인했습니다. 균열 정도가 심한 한 대는 운항에서 제외했고 나머지는 반복 정밀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 일본 삿포로 여행을 마치고 인천으로 돌아오는 제주항공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친구랑 이제 그냥 휴가차 일단은 놀러 간 상황이었는데 물론 삿포로도 일단 눈이 많이 왔지만 그날 인천공항에서 좀 약간 폭설 때문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편들이 조금 다들 연기된 상황이었어요. 네. 한참을 기다린 끝에야 비행기는 이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륙 직후 기내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륙하면서부터 뭔가 쿵쿵 소리가 이제 바닥에서 이제 나기 시작해가지고 한 4-5번 정도 이렇게 비행 중에는 계속 간헐적으로 나기 시작했고. 비행기는 해안가를 향해 날고 있었고 대기권을 이제 뚫지 못하고서 삿포로 이제 계속 그 해안가를 좀 약간 이렇게 가고 있었나 봐요. 잠시 후 창밖에 불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승객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당 상황을 이제 기내에 있는 승객들이 거의 한 40-50분 정도 이제 비행이 지나고 나서 기장이 이제 항공기가 이제 신치토세 공항, 그 삿포로 공항으로 이제 회항 중이고 연료 소진을 해야 돼서 안전하게 이제 착륙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밝혀서 삿포로 항공을 계속 이렇게 돌면서 이제 연료 소진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회항한다고서 이제 결정이 나니까 다들 좀 약간 패닉 상태긴 했죠. 항공기가 계속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고 이러니까. 사고 다음 날 제주항공은 항공기 결빙 방지 용액이 엔진 내부로 흘러들어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파악했습니다. (3개월) 뒤 코타키나발루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또다시 회항하는 일이 일어났고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결과 보유 중인 비행기에서 추가로 엔진 부품 결함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마무리되기까지 6개월이나 걸렸고 그 기간 같은 엔진을 단 비행기들의 운항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항공기들을 구매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좀 기간이 오래된 비행기를 좀 더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비 점검에도 좀 더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비사가 엔진 정비를 잘못하고 팬데믹은 끝났지만 항공 안전에 대한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빨리 만들고 그 에비오닉 이제 비행 편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회사도 어느 정도 수익이 확보돼야 이제 정비사 한 100명 뽑읍시다 뭐 이럴 텐데 못 뽑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화적인 부분 그리고 새롭게 이제 적응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다 기량이고 저긴데 회복이 안 되는 거지 원래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운송 직원, 정비 직원들이 다 얘기하는 게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부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흔히 비행을 가면은 점검할 사항들 아니면은 수리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리를 못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기록한 항공기의 수료가 있는데요. 그게 점점 늘어난다는 그런 내용들이 아까 블라인드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훈련을 안 시켰거든요. 그다음 선발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항공사들은 사고 방지를 위해 코로나 이후 꾸준히 정비 인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전이 확보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사람들이 숙련되려면 짧게는 3년, 5년, 10년까지 걸린다는 거야. 그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의 시행착오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낼 것인가 라는 부분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과제라는 거예요. 사고를 처리하는 항공사들의 태도도 승객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배상동의서나 이런 부분들도 그 당시에 서명을 하시기를 원했어요. 단순 결항이라는 표현을 그냥 썼더라고요. 항공사들이 본인의 잘못을 뭔가 회피하고 있는 느낌인 거죠. 너무 기가 찼죠. 이게 왜 천재지변이냐. 분명히 이스탄불에서 그날 출발한 외야 항공사도 분명히 많았다. 천재지변이라면 그 항공사들도 다 사고가 났어야지 맞는 게 아니냐. 이륙을 준비하던 티웨이 제주 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이륙하지 못했습니다. 엔진 이상이 기체 문제로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항공산업은 다시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조금 자주 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늘 사실은 걱정도 되고 불안하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탑니다. 하지만 사고가 많아지면서 그늘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관리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여행이 또 악몽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